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월요일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논란이 많이 있었던 어제 MBC 방송 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TV를 켜서 어, 기다렸다가 봤습니다. 그래 다 보고 난 느낌은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이렇게 뭐 제 개인적인 감상평은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것인가? 왜냐면 뒤에 저는 이제 1시간 내내 제 주제를 다룰 줄 알았거든요. 중간에 갑자기 이제 후에 카카오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조금 놀라긴 했었는데 이슈가 된 거에 비해서는 크게 많은 내용이 다뤄지진 않았다. 또 후에 보니까 이번 주도 다시 방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예정은 돼 있는데 네.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보면 홍준표 의원의 말이 맞았죠.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인데 네. 국민의힘이 너무 키웠다 판을. 너무 크게 반대하면서 다 관심 갖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가 평균 시청률이 2% 안팎인데 네. 어제는 17%를 찍었단 말이에요. 17%를 찍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었는데 유튜브 통해서 본 사람도 상당하겠죠. 카카오로 넘어갔을 땐 약 20만 명 정도까지 제가 봤습니다. 실시간? 예. 대단하네요. 예. 네.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동영 작가님은 보셨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뭐 그렇게 표현될 수 있겠고 네. 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방 주사를 김건희 씨가 크게 한번 맞았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의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뭐 다만 지금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수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김건희의 인간적인 면을 봤다. 뭐 더 환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 없을 거다. 다만 정치 저관여층 혹은 무관심층 혹은 중도층은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그 중도층한테는 뭐 마이너스일 거라고 확실하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표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민주당은 아마 크게 출렁일 거라고 한번 기대를 했을 텐데 그렇게는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주요 발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해당 기자와 나눈 대화 중에서 뭐 1억 정도도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든지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뭐 미투 발언 뭐 등등등이 많이 나왔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김건희 씨 본인이 캠프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 뭐 내가 그 이 기자 캠프에 넣어줄 수 있다. 네. 뭐 일 잘하면 1억도 줄 수 있다. 뭐 캠프가 엉망이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은 뭐 캠프가 뭐 어떻게 또 내가 뭐 조언했다 이런 것들. 그런데 그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 부인이잖아요, 그냥. 네. 뭐 캠프에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죠. 네. 예. 그러면 이것도 비선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민주당 뭐 다시 최순실을 언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해명이 조금 새롭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또는 뭐 중도 일부에서는 우리가 임명하지 않은 권력이 이제 실제로 움직인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 이제 최순실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개명해서 최서원 씨죠. 김건희 씨가 똑같이 그걸 재현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던 것 같고 이명수 기자에게는 캠프로 오면은 1억을 준다. 뭐 1억도 줄 수 있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뭐 선거법 위반 문제도 있다라고 하고 또 이게 MBC에서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게 된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도 대응을 하느라 이제 풀 버전을 다 본 것 같은데 기자가 먼저 서울의 소리가 월급이 많지 않아서 하소연을 하니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 1억 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건 뭐 어제 방송에서도 장인수 기자가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 있었는데 네. 본인이 녹취록을 다 확인했더니 계속해서 여러 차례 김건희 씨가 먼저 오라고 했다.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반론은 좀 약한 것 같고요. 네. 다만 뭐 이게 처음에는 기자라고 밝혔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기자인 줄 알고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뭐 개인 친분을 이용하는 그냥 통화 같았어요. 뭐 그럴 때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뭐
보수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생각이겠죠.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얘기했었던 발언 중에는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발언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뭐 사실 민주당 쪽이었다라는 발언이라든지 총장 빨리 끝내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워딩도 있었습니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라는 이런 발언. 뭐 보수가 탄핵을 시켰다 사실. 그래서 뭐 결국은 같은 집안 내에서 그 사람을 더 힘들겠다라는 발언의 취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조국 장관 발언 부분도 MBC에서 부분적으로 내놨거든요. 네. 내놨는데 서울의 소리에서 풀 버전을 또 내놨잖아요. 네. 그 오늘 아까 뭐 YTN에서 받아가지고 보도하던데 그 조국 관련된 풀 워딩을 보면 조국 장관 사건은 이렇게 커질 사건이 아니었다. 네. 근데 진보 유튜버들 유시민 씨 이런 사람들이 키웠다. 그냥 넘어갈 일을 그 사람들이 키우면서 사건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좀 맞지 않죠. 그 수사라는 것은 계속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를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윤석열 후보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는 그 법과 원칙이 아니고 정치적인 게 들어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키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럼요. 누군가는 키운 주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안희정 전 지사 미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불쌍하다. 우리 아저씨랑 나는 뭐 안희정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보수에서는 왜 미투가 터지지 않는가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나오면서 지금 이 미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피해자였던 김지은 씨가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단체를 통해서 성명문을 냈습니다. 이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미투 얘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어제 스트레이트 관련 김건희 씨 워딩에 가장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아무런 직책도 없는 사람이 캠프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네. 또 혹은 또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한 그런 생각 이거였는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부분에 가장 집중하더라고요. 미투 발언에 대해서. 네. 사실은 조금 저급한 인식이죠.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 뭐 뒤에서 합의를 하든 뭐들 하든 뭐 그런 그게 표현이지 않습니까? 무마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돈으로. 그래서 미투가 안 터진다. 네. 돈이 없는데 학원을 싣고 이런 워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바람은 피고 싶고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급한 표현이다. 네. 그리고 미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당장 뭐 장혜영 의원이 또 여기에 대해서 발끈했고 네. 김지은 씨도 사과를 요구했고. 그러니까는 뭐 어쨌든 1심은 뭐 판단이 달랐습니다만 2심과 3심이 결정한 건데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 본인이 좀 해명한 것 같긴 합니다만 사과도 하고 이 부분은 그래요. 뭐 어떻게 또 여성 단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도 한번 어느 정도 적절한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줄리라는 표현이 다시 나왔고 뭐 동거 관련된 내용 그리고 뭐 해외 여행과 관련된 내용까지 뭐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이 양모 검사와의 동거 그리고 해외 여행 그 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양모 검사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동거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고, 네, 연관이 없다. 양모 검사 모친은 동거한 적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양모 검사가 우리 엄마 치매다 이렇게 해서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해외 여행도 양모 검사는 간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도 뉴스버스와 통화해서 출입국 기록을 누가 어떻게 지울 수 있느냐, 그 불가능하다. 네. 그 얘기는 해외여행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니 나는 가지 않았다는 취지죠.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여행 간 건 또 인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패키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뭐 패키지든 어쨌든 간에 네. 본인과 최은순 씨와 양모 검사 3명이서 갔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껏 세 사람이 다 인정하지 않았는데 인정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뭐 정치권에서는 아마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만 가십거리로 국민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닐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해당 녹취를 제공한 서울의 소리 측 그리고 백은종 대표 같은 경우는 MBC의 그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백은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백은종
녹취록량이 방대하니까 네. 사실 취사 선택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가처분 이런 논란도 뭐 있었죠. 가처분도 있었고 그런데 취사 선택을 뭐 백 대표가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누락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백 대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본인 회사 소속 기자가 녹취를 했으니까 또 본인의 미디어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다들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려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이 끝난 직후에 남편인 제가 조금 더 잘 챙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면서 심심한 사과 정도의 유감 표명 정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보로서는 필요하죠, 그게. 네, 그 정도. 뭐 이 질문을 사실 오늘은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예. 기자분들이 다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넘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중에 김건희 씨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다. 뭐 도사들과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무속 관련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 예전에 윤석열 후보가 예비 경선 당시에 손바닥에 이른바 왕자를 그리고 나와서 또 무속 관련된 이제 네.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은 이 무속인이 선대분 조직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게 전해지면서 실제로 인재 영입 과정에서도 뭐 입김을 불어넣는다라는 게 해당 보도의 요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속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보도 내용을 보면 이 무속인의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만 네. 윤석열 후보가 나한테 많이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네. 많이 물어보고 네. 또 내가 조언을 해주면 그대로 한다. 그 얘가 신천지 수사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한 거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사실이라면은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로 공격하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무속인이 선대본에서 일하지 않는다. 그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뭐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무속인이 선대본부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는 있죠, 사실은. 왜 그렇죠. 왔다 갔다 합니까, 선대본부에? 뭐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해당 매체에서는 뭐 등을 토닥여주는 사진이라든지 수차례 이제 함께 있는 사진들이 이제 공개가 됐죠. 그러고 보면은 혼자서 단독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어렵고 왜 왔다 갔다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당의 유승민 후보조차 의심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속인과 연관이 있다 의심한 거고 또 손바닥 왕자 논란도 벌어졌고 김건희 씨가 본인의 이번에 그 스트레이트 녹취록에서 무속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뭐 방송 삭제된 건 있습니다. 또 다른 또 무속인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과연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나올까? 이 부분은 또 후보의 또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후보 배우자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후보는 네.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건 해명이 필요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어질 것 같고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법률 논란보다는 이런 부분이 또 심리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칠 그렇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샤먼이 국정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의 논란이 남은 대선 기간 50일 동안 계속 지속될까요? 뭐 계속 지속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걸 고려를 해서 계속 공격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창석 평론가 말처럼 뭐 거대 담론보다 네. 이런 게 더 먹힐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 며칠 안 앞두고는. 그래서 민주당은 아마 판을 자꾸 키우려고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결국 이제 국민의힘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똑같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발언도 방송해야 된다.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이재명 후보 욕설한 거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그 논란은 뭐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네. 또 경선 계속해서 거쳐와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또 한때는 지난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 홈페이지 유튜브에 올렸고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 뭐 친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네. 전국 돌면서 틀고 다니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김건희 걸 틀려면 이것도 틀어라. 그거는 좀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김건희 이게 과거에 있었던 걸 끄집어낸 게 아니잖아요. 네. 이번에 처음 새롭게 나온 거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과한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방송법에 이제 적용을 받지 않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MBC가 보도했던 거는 이제 서울의 소리치기 제보를 통해서 제 보도가 된 건데 지금은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해서 어떤 공중파가 방송을 하면은 국민의 힘을 따르는 방송처럼 보이기 때문에 방송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오프닝에 이제 2탄 공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녹취 방송이 올 이번 주 중에 나올 여론조사나 이런데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MBC 측이 2탄을 보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마될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MBC가 뭐 편집권을 갖고 있고 방영권도 갖고 있으니까 뭐 MBC가 알아서 하는 문제고 여론의 반응이 되느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정치 고관여층한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게. 네. 그러면 민주당을 찍을 사람은 그냥 민주당 찍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국민의힘을 찍는 사람은 찍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만 중도나 저관여층에서는 움직일 텐데 중도나 저관여층은 여론조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뭐 내일 모레 여론조사 한다고 해서 이 건이 여론을 출렁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치과에 들어갔었는데 닷새 만에 다시 이제 복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정의당이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난 주말 내내 이제 정의당의 회계 관련된 내용도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정의당의 내용 심상정 후보의 다시 복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대선의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 올렸던 성적의 절반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결론이 나면 정의당은 당 해체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인 건 맞습니다. 네. 위기인 건 맞는데 뭐 선대본을 뭐 슬림하게 하고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지지율이 빠졌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정부는 뭐 민주당, 뭐 비례는 정의당, 뭐 아니면 반대로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정의당의 파이가 더 커져야 한다. 이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마음 한 구석에는 정의당에 대한 또 민주노동당에 대한 그런 미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난번 조국 사태 이후 또 총선 이후에 정의당의 스탠스를 민주당하고 멀리하는 스탠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계속 비판하니까 그럼 그거 안 한다. 그거 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는 국민의힘과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공격하고 민주당 공격하고 이재명 공격했거든요. 그러면은 진보층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진보층이 봤을 때는 도대체 정의당의 스탠스는 뭐냐. 최근에 뭐 이병철 씨 사망과 관련해서 그것도 똑같이 국민의힘하고 비슷한 논조로 마치 뭐 이재명이 사주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인정하고 박수칠 진보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관계 설정을 삐걱거리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잡지 않은 이상은 정의당은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지금 안철수 후보는 물론이고 허경영 후보보다도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까? 네, 몇몇 여론조사에 실제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정의당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정의당 지도부가 이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복귀하겠다 뭐라고만 표현했지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이슈를 가져오겠다라는 표현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선거가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아서 주요 공약들이 다른 정당 후보들이 이제 하나둘씩 다 나오고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정의당만의 또는 심상정 후보만의 공약이 좀 나오지 않아서 아마 정의당에 지지하는 분들도 좀 아쉬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그 심상정 대표 또 심상정 후보에 대한 피로감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정의당 하면 지금 심상정밖에 안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몇 번 해서 대선에 똑같은 패턴으로 나왔고 뭐 그런 것도 있다. 세대 교체를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세대 교체를 한다면서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비례로 당선이 됐는데 네. 장혜영, 류호정 의원은 일반적으로 경쟁했으면 국회는 못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봤을 때는 10몇 번대였습니다. 그러니까 19번 같은 사람이면 19번이었는데 순서대 순위 매기면 네. 여기다 여성이다 청년이다 플러스 알파 줘가서 갑자기 1, 2등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못마땅한 사람도 있었다. 근데 정의당의 위기, 심상정의 위기 이야기 나오니까 또 한 언론에서는
장혜영, 류호정 투톱 이야기도 썼더라고요. 새로 그렇게 재편한다. 하면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진단이 잘못되면 이거 제대로 치료가 불가능한데 저는 정의당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심상정 후보의 워딩은 칩거 들어가기 전과 네. 별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심상정 후보가 내세웠었던 청년 사회 상속제도, 상속세로 걷어들인 세수를 만 20세 청년에게 뭐 1,000만 원씩 주겠다. 이 정도의 그래도 굵직한 공약들은 보였는데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이번 대선은 5년이 지났는데 새로운 어젠다가 전혀 발굴되지 않았던 점. 그게 참 아쉽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동의 촉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